연방법원이 이미 납부된 상호 관세를 돌려주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인 마운트 사이나이 헬스 시스템과 보험사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간 계약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지난 2일 펜스테이션역 내부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에게 불을 붙인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전임 주지사가 추진했던 홀랜드 터널행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전격 철회하며 대신 67억 달러 규모의 뉴악 베이 브릿지 교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른바 트럼프 상호 관세와 관련해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렸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지난 4일 결정문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인해 모든 수입업체가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된 환급 소송은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을 통과하는 수입 물품은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됩니다. 수입업자는 결산이 완료된 뒤 180일 이내에서 관세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관세 금액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PA에 근거한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에 명령했습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관세를 제외한 뒤 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의 베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라며 최근 180일 이내에 관세를 낸 업체들이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의 대형 병원인 마운트 사이나이 헬스 시스템과 보험사 앤섬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간 계약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이 기존 보험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양측은 이번 주 초 협상 기한을 일시 연장했지만 지난 3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소속 의사 약 9,000명이 약 20만 명의 앤섬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뉴욕주법에 따라 지난 3월 1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앤섬 측은 성명에서 계약서 초안까지 준비됐지만 마운트 사이나이가 환자 보호 장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며 서명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3년간 50%가 넘는 추가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마운트 사이나이 측은 앤섬이 진료 승인 거부와 지급 지연을 막기 위한 조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앤섬이 이미 제공된 진료비 4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 펜스테이션 역 내부에서 잠을 자던 노숙자에게 불을 붙인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 2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4일 엠트랙 경찰은 펜스테이션 내에서 노숙자에게 불을 붙인 용의자인 47세의 데이먼 존슨과 33세의 라일라 나자르가 체포돼 살인 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일 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래 엠트랙 로툰다에서 잠자고 있던 37세 남성에게 불을 붙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공격 직후 2도 화상을 입었으나 현재는 병원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존슨은 과거 마약 범죄와 무임 승차를 포함해 총 88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는 4월부터 뉴욕시 5개 식당이 공식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이를 연중 내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허가된 도로 공간에서의 5개 식당 운영을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허용함에 따라
뉴욕시 전역의 식당들이 도로와 인도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하는 등 5개 식당 운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2,000개의 도로변 카페와 약 1,000개의 5개 식당 신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3일 5개 식당 운영을 다시 연중 무휴 허용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청문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중 허용 조례는 작년 10월 링컨 레슬러 시의원이 발의한 5개 식당 접근성 확대 조례안을 우선적으로 재추진한 것으로 향후 몇 주 안에 시의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전임 주지사가 추진했던 홀랜드 터널행 고속도로 확장 계획을 전격 철회하며 대신 67억 달러 규모의 뉴악 베이 브릿지 교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일 셰릴 주지사는 뉴악에서 베이온까지 이어지는 67억 달러 규모의 뉴악 베이 브릿지 교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를 권고했으며 다음 날 뉴저지 턴파이크 관리국 이사회는 해당 프로젝트를 위한 2건의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차로를 늘리는 대신 기존 다리와 동일한 용량을 가진 단일 교량을 건설하는 계획으로 셰릴 주지사는 이번 공사는 턴파이크 당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1956년 개통된 현 뉴악 베이 브릿지는 하루 약 9만 5천 대의 차량이 통행하며 수명이 다한 상태로 연방교통안전위원회로부터 교체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새로운 교량은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셰릴 주지사는 허드슨 카운티 연장 구간의 차로를 추가하는 대신 필요에 따른 보수 작업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필 머피 전임 주지사가 추진한 107억 달러 규모의 8차선 교량 확장안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불필요한 도로 확장을 막고 노후 인프라 보수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셰릴 주지사의 이런 결정에 라스 바라카 뉴악 시장과 제임스 솔로몬 저지시티 시장은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의 진지한 대안을 경청하고 행동한 셰릴 주지사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주 정부가 필수 품목의 가격 폭리 가능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매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필수품 공급망이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며 뉴욕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가격 폭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갑작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제품으로는 식품과 의약품, 휘발유, 기타 소비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는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 속에서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휘발유부터 식료품까지 필수품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발견하면 꼭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가격 인상을 경험했다고 생각될 경우 소비자들은 영수증이나 사진 등으로 해당 사건을 기록한 후 주검찰 민원 제기 웹사이트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시 전역의 버스와 자전거 전용 차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목표치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3일 버스 및 자전거 전용차로 관련 공청회를 주최하고 시정부의 전용차로 건설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션 아브레우 시의원은 지난 2년간 시정부는 새로운 버스와 자전거 전용차로 건설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50% 수준밖에 건설하지 못한 것은 완전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초 시정부는 2019년 뉴욕시 스트리트 플랜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최소 150마일의 버스 전용차로와 250마일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까지 계획된 30마일의 버스 전용차로 중 20.8마일만 완공한 상태입니다. 최근 조란 맘다니 시장이 임명한 마이크 플린 뉴욕시 교통국장은 한동안 보류됐던 자전거 버스 전용차로 프로젝트를 재개했다고 공청회에서 밝혔습니다. 시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엔 브루클린 맥기네스 블러바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맨해튼 메디슨 애비뉴 버스 전용차로 연결, 브롱스 포드햄 로드 버스 전용차로 재설계 등이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비행기 안에서 큰 소리로 휴대폰 동영상을 재생하는 등 주변에 피해를 주는 승객에 대해 강제 하차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기내에서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승객을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달 항공사의 운송 약관 가운데 탑승 거부 조항에 추가됐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기내에서 모든 오디오와 영상 콘텐츠는
반드시 헤드폰을 사용해 재생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객은 항공기에서 내리도록 조치될 수 있으며 향후 유나이티드 항공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 정책이 기존 기내 와이파이 사용 지침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고객들에게 항상 헤드폰 사용을 권장해왔으며 와이파이 이용 안내에서도 이미 이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기내 인터넷 서비스 확대에 맞춰 해당 규정을 운송 약관에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규정에 따라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할 경우 항공사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승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의안 상정 절차가 지난 4일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이날 표결에서 이란 군사작전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절차를 53대 47로 부결시켰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 상원의원 팀 케인과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공격적 군사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인 의원은 불필요한 영원한 전쟁에 우리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폴 의원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결의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이란 공격에 부정적인 미국인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NBC 뉴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 방식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41%는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위해 전용 발전 시설을 갖추거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따른 전기료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빅테크 기업 경영진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기업들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오라클, xAI 등입니다. 각 기업이 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자체 전력 공급 시설을 건설하거나 임대, 구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급적 자체 발전소를 갖추도록 하며 정부는 이 경우 인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2에서 4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데이터 센터의 수요를 초과할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기존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기존의 송배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AI 산업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2035년까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들이 에너지 수요 폭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는 AI 기술 성장의 필수 요소지만 전력 소모가 상당해 전기 먹는 하마라고도 불립니다. 최근 미국 내 전기요금이 계속 인상되면서 빅테크를 향한 일반 국민들의 눈길이 곱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백만 미국인들의 공공요금과 전기요금을 매우 크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역사적인 서명이라며 수많은 미국 가정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분쟁 심화로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빠져나가려는 주재원과 외국인 가족들의 탈출 비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위기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들은 기업들이 직원을 대피시키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험사는 성인 2명과 어린이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족을 전용기로 대피시키는 비용이 최대 25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전세계 이용 가격은 지난 주말 대비 약 2배로 올랐습니다. 육로를 이용한 탈출 비용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두바이에서 오만 무스카트나 사우디 리야드로 향하는 택시나 미니버스 요금은 수백 달러 수준에서 며칠 만에 수천 달러로 폭등했습니다. 한 보험사 임원은 택시 요금이 5천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봤다며 미 국무부는 상업교통편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이용 가능한 교통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단기전 예상을 벗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을 떠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행사 운영자 다리아 구리스트림바는 3일 전까지는 사람들이 비교적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떠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이제 상황이 오래 갈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다며 지금은 사람들이 오만으로 이동하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용기 업체 엔터젯의 창립자 찰스 로빈스는 지난 24시간 동안 반려동물과 함께 탑승하겠다는 요청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항공업체들은 일부 항공편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플라이 두바이, 에티하드 항공 등은 여행객들의 귀국을 위해 항공편을 일부 운항 중입니다.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AI를 악용한 금융사기가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인들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40%가 금융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전문가들은 AI로 인해 사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트가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국 성인 10명 중 4명꼴로 금융사기나 사기 시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34%에서 6%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특히 고연령층에서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기범들이 AI를 활용해 목소리를 복제하고 영상과 이메일을 진짜처럼 위조하는 등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금융거래와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당국에 신고할 것을 권고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은행에 연락하고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필요하면 계정을 잠그거나 신용경고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전 사업부에서 전체 직원의 약 3%에 해당하는 2,500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감원은 은행의 3대 핵심 부문인 투자은행 트레이딩, 자산관리, 투자운용 전반에 걸쳐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해 최고 실적의 해를 보낸 후 전해진 소식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난해 투자은행 트레이딩, 자산관리 사업부에서 연간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를 비롯한 월가 금융기관들은 대기업들의 거래 확대, 시장 변동성 속에서 트레이딩 수요 증가, 자산가들의 지속적인 투자 활동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은 사무직 직원 수천 명을 감원해왔으며 일부는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최근 결제회사 블록은 직원 1만 명 가운데 4천 명 이상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블록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AI 모델을 감원 이유로 들었습니다. AI 활용을 통해 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세일스포스는 작년 AI 기술 발전을 이유로 고객 지원 인력 약 4천 명을 감원했고, 소셜미디어 업체 핀터레스트는 AI 관련 직무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전체 직원의 약 15%를 해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서 경찰들을 눈덩이로 공격한 사건의 두 번째 용의자인 18세 에릭 윌슨 주니어가 4일 체포돼 공무집행 방해와 괴롭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코네디슨이 지난 2월 겨울 폭풍 이후 48시간 이상 전력 공급이 중단된 브루클린 주민 중 음식이나 의약품이 상한 경우 보상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첫 2개월간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과 살인사건 등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한 반면 대중교통 내 범죄는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이 타통신사로의 변경이 어렵도록 셀폰 잠금 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지역의 데이비윤 파크 골프클럽에서 발생한 싱크홀을 보수하기 위해 땅을 파내려가자 빅토리아 시대의 와인 저장고가 드러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및 이주 정보를 제공하는 리브앤드 인베스트에 따르면 은퇴 후 살기 좋은 지역 1위에 파나마 보케테가 뽑혔으며 가장 가성비 좋은 지역으로는 태국 후아안이 선정됐습니다.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아이스 단속에 대비하고자 묵비권 행사 및 기본헌법상 권리 등을 담은 휴대용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뉴욕시 소재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역의원 사무실 인턴 프로그램에 참가할 신청자를 4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최저 기온은 3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3분, 해지는 시간은 5시 5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퀸즈 육성거구 연방의원회에 도전하는 척박을 위한 후원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척박 한인후원회가 3월 6일 금요일 오후 6시 뉴욕 하크네시아 장로교회에서 척박 후보를 위한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첫 뉴욕 한인 연방하원 배출의 염원을 이루도록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5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